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빛깔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빛나고 삶이 빛나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마음 빛깔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또 시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 덕분에 마음이 빛나고 삶이 빛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12월이 지나고 1월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미움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들 취약전 아동으로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미움이라는 이 감정을 내 감정을 넘어서 또 다른 친구와 나와 너의 감정을 넘어서 나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왕따의 개념, 또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미움의 개념을 아이들이 이제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 미움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로움을 아이들이 구별하면서 내 감정과 다른 사람들 전체 안에서의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배우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움에 대한 감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빛깔 마음 동화를 통하여 아이들과 같이 마음을 만나고 이해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 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마음을 조절하면서 미움을 지우는 힘을 가지는 시간 될 것입니다. 3주차에는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말과 또 이 미움을 이겨내는 고운 말의 그 힘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가져볼 것이고요. 마지막 주차에는 마음을 나누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고운 말, 행복한 말고 사랑으로 바꾸는 힘을 아이들이 서로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편지도서 수업용 PPT 어플을 통해서도 수업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아이랑 놀이랑 홈TV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아이들과 수업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지금 마음 빛깔에 한 달 동안 이제 아이들이 언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미움에 대해서 생각나는 말, 마음이 구겨졌어, 미워, 저리 가 라고 말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야 함께 하자, 나누어서 하자, 우리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줄게, 이렇게 긍정적인 말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마음을 표현해요 라는 주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불편하고 밉고 부정적인 말들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이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승화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한 달간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빅북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요. 미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 편지에 내 구겨진 마음과 또 그 구겨진 마음이 펴졌을 때 나의 표정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마음 드로잉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한 해 동안 얘들아 친구들에게 섭섭하고 서운했던 적 있었니?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랬구나. 미워했던 친구, 미움받았던 일들, 그런 말들, 미움들이 생각나면 너희도 어떠니? 다른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놀렸던 적 있었니? 또 내가 그랬던 적은 있었어? 또 여러 친구들이 한 명을 괴롭히거나 미워했던 적 있었니? 그래, 이랬을 때 너희들 어땠는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자. 그러면서 시작송과 함께 자리에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번에는 나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따돌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뉴스에도 떴었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5살 아이들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것이 CCTV에 나왔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비웠기 때문에 집단 폭행을 했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폭행을 할 만큼 그때에 이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 미움의 분위기가 한 명의 아이를 구타하는 것까지의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 감정을 공격성을 낮추고 조절하지 않으면 학교 갔었을 때는 더 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조심시켜야 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 굉장히 이번 호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미움에 대한 사진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질문을 할게요. 네, 지금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여러 명의 아이가 한 명의 아이를 놀리고 있고 한 명의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얘들아 어떤 모습이 보여?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니? 너희도 저렇게 친구 한 명을 여러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 본 적 있니? 혹시 그 괴롭히는 친구 중에 너희들도 있니? 혹은 그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있니?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괴롭히면서 했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다시 그렇게 놀림을 받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저 친구가 놀림받는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친구들이 놀리게 될까?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제가 뭐 말을 못해서요, 거짓말해서요, 친구가 자꾸 다른 친구들 괴롭혀서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너희들은 항상 저렇게 같이 괴롭힐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놀리는 친구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놀리는 걸까? 또 놀림을 받고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너희들 자신이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내 친구는 혼자 못 먹고 있어요. 이때 마음이 어땠는지. 난 우리끼리만 먹자, 쟤 주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왜 저 친구는 안 주고 우리끼리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리고 무엇이 보이니? 맞아, 친구들이 지금 같이 노는 모습 보니까 어때? 아까 우리 앞에서 놀리고 혼자 먹고 하는 모습 보니까 사실은 혼자 괴롭힘을 당하고 혼자 노는 친구들보다 괴롭히고 놀리는 친구들이 더 못돼 보여. 그렇죠.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함께 할 때 표정이 어때요? 그리고 혼자 놀고 있는 친구한테 말 걸어주는 친구를 보면 어때요? 정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 우리 친구들이 자꾸 한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놀이에서 빼려고 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자꾸 연출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부족함 때문에 인지하는 공감보다는요. 여러 명이 놀릴 때 그 여러 명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사람들은 더 싫어합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몰려서 한 명을 괴롭히는 행위 속에 니네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못돼 보이고 나쁜 아이들로 보여질 수가 있어 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놀려고 그랬어요? 쟤랑 친해지려고 그랬어요? 아니, 친해지려고 한다면 뒤에서 놀리면 안 돼. 친해지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왜 문제인지 말해주고 그 친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몰려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친구를 사랑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것, 놓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동화 속에 어떤 이야기가 보이세요? 소곤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혼자 노는 친구 보이시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구깃구깃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구깃구깃한 마음으로 친구를 뒷담화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가만히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얘는 원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여기 같이 구겨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우리라는 사회의 문화성입니다. 문화는 개인이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개인을 장악하거든요. 잠식합니다. 마치 전염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는 저 친구가 별로 나한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오해가 되고 쟤를 트라우마로 보게 돼요. 쟤는 저런 애야. 쟤는 그런 애야. 같이 보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같이 그런 류의 사람으로 네, 같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바깥에서 보면은 누가 더 나빠 보여요?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그 주동자들이 나빠 보이지 혼자 노는 아이들은 불쌍해 보이고 더 연민의식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다가가요? 내가 이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소속감이 빠지고 내가 오히려 그런 왕따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쌓여서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척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부정적인 분위기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미 이제 다 구겨졌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같이 놀면서 이제는 여기 있는 친구들마저도 못 놀게 벽이 이렇게 쳐졌어요. 마음의 벽이 생겼습니다. 네. 미움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만들고 구깃구깃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병 들어간다는 것을 마음 동화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안타까워하는 친구가 보이는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친구는 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쟤랑 놀면 우리도 놀림받아라고 피하는 친구, 걱정은 되지만 쉽게 갈 수 없어서 속상한 친구, 더 놀리면 확장시키는 친구 등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여기서 가장 너희들이 하고 싶은 친구는 무슨 친구인지, 혼자 놀이하는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 다 놀지 않을 만큼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만약에 잘못이 없고 그냥 오해 때문에 놀림을 받는 친구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미운 마음이 떠나가는 것은 사랑으로 감싸 안는 힘이에요. 감싸 안는 힘은 미움이 쌓여서 미움이 예쁜 마음을 구겨지게 하고 기쁜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다시 찾아서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야 비로소 이 구겨진 마음이 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사실은 진짜 정의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사회라는 풍토 안에 미움이라는 하나의 불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이번 호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수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면 왕따, 학교 폭력, 굉장히 많은 지금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들, 사건들, 그리고 범죄들까지 사실은 우리 마음빛깔 안에서 이 미움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혼자 놀이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며 다가갔을까요? 동화 속 친구들은 어떤 표정이에요? 쟤 뭐야?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이상한 친구 같네. 이렇게 돼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나의 감정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망치고 오해를 쌓게 하면서 더 나아가는 왕따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보호받았다는 착각을 들게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 자기들끼리 했던 왕따의 문화 속에 자기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내가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가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동화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의 것을 지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엄마도 싫고 친구도 싫어요. 자, 방금 우리 장면에서 아이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한 명의 아이가 이제 막 들으면서 인상이 구겨지고 있어요. 아니, 정말 제가 그랬단 말이야? 제가 그렇다고? 그런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점점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친구한테 기분 나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내가 스스로 구겨져요. 그럼 구겨졌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예쁜 얼굴도 구겨진 종이 위에 그리면 얼굴은 구겨지게 보입니다. 아무리 못생긴 얼굴도 펴진 종이 위에 그리면 그냥 얼굴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표정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구겨진 거에 따라 내 얼굴 표정이 바뀌고 내 마음이 펴진 거에 따라 내 얼굴과 말씨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점점 구깃구깃해지는 내 마음.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느냐를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위에 내 표정을 그려보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렇구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오해들과 미움과 그것들이 싹 틀어서 내 마음에 구겨진 상태로 있으면 내 얼굴은 저런 얼굴이구나.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미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미움 주제판에 대한 얘기 같이 할게요. 자, 미움은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요. 직접적인 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미움도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간접적인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미움도 역사와 문화에서 나오는 나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간접 관계로 인한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이웃에게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서 나오는 미움도 있을 수 있죠. 특히 만 5세는 공동체 의식인 나와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전체적이고 사회적인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움은 이 사전에서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이고 이 미움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지만 나와 너의 직접적인 관계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로 미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음빛깔에서는 어떤 내용이 미움인가요?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미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속상하고 구겨졌을까요? 사랑받고 싶고 나의 것을 지키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마음이 자꾸 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당하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구겨지고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미움 마음을 어떻게 지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중시하면서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왕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무서운 마음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누군가는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 흐름을 멈추고 도와주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친구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마음빛깔 안에서 이 미움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너희들이 이런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친구는 어디를 가도 어둡고 구겨지고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 입게 만드는 문화를 이겨내고 미움을 지우는 힘으로 서로를 사랑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미움의 문화를 꺾어내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빛깔에서 추구하는 한 명의 소중한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칭트송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울퉁불퉁 미움 울퉁불퉁 미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 미움 자, 여기 보시면 미움이 울퉁불퉁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 구겨져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구겨진 것으로 표현했고요.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바로 미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은 미움이지만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은 미움을 지우는 마음의 힘이라는 것, 미움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송을 통해서 빛나라 얍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주차 마음을 느껴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마음숨을 통해서 미움 마음 주머니를 알아보고 내 마음의 미움에 대한 것을 날려보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래서 마음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리고 실천교구를 통해서요. 미움의 마음을 날리고 미움 안녕 하고 날리고 이제 미움을 이겨내는 친구들한테도 스티커를 붙이고 미움을 이겨냈으면 하는 친구들한테도 붙이면서 미움을 그만하고 막고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미움을 없애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그만하게 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더 왕따 당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이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나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숨을 쉬게 하면 됩니다. 시작송과 함께 마음 매트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 숨을 쉴 건데요. 자, 차가운 마음을 안아주는 힘이 들어와요 하고 위로 이제 손을 올리고 반대로 하늘을 보면서 얘들아 이제 우리의 미움의 마음을 바깥으로 쭉쭉 뻗어내서 날려보내자. 그러면서 들숨을 통해서 쭉쭉 내쉬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는 자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5초 동안 쉬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 미워하는 마음 쭉쭉쭉쭉 사라져 하면서 이렇게 쭉 날숨을 쉬시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아이랑 놀이랑 홈TV에도요 이 숨 활동하는 것이 쭉 있으니까요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고 또 내 마음에 친구를 꼭 안아주는 사랑의 힘이 가득한 거, 나의 곁에 지킬 수 있는, 나의 곁에서 미움을 떨쳐버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아이의 마음에 힘이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 음악 들으면서 마음 숨 쉬신 후에는 마음의 힘 쑥쑥 외쳐주셔야죠.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하고 아이들에게 그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미움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보고 또 그 미움을 이기고 미움을 지우고 해결하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를 우리 친구들이 같이 춤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따돌림 춤. 딱 손가락 치면서 따돌림 춤. 놀리는 춤. 또 뭐가 있을까요? 쏙닥쏙닥 뒤에서 뒷담화하는 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손 내밀기 춤. 같이 미안해 하는 춤. 그리고 같이 함께하자라는 춤으로 아이들이 같이 미움을 표현했었을 때 그 미움의 모습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네, 미운 모습을 하는 게 얼마나 미워 보이는지를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는 화해하고 함께할 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까지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요. 친구야, 예쁜 눈이 미운 눈이 되었어. 너도 나처럼 마음이 힘들었구나. 네, 이렇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이 미운 마음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운 말을 할 때 이 미운 마음을 극복해 나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실천 교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고리는 가방 걸면서 미움아 안녕.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 이렇게 아이들이 걸면서 내 마음의 힘을 담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챈트송 부르고 마음숨을 쉰 후에 마침송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요. 마음을 표현해요 시간이에요. 입술 지갑과 재료를 탐색하면서 아이들이 내 입술에 어떤 말을 담을 때 가장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행복감을 주는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표현 기법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미움 때 있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자주 썼던 미움의 말이 뭐였는지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이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미워 보이더라. 너희들은 너무 예쁜 입을 가지고 있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멋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에서 굉장히 미운 말들이 많았어. 그래서 오늘은 그 말들을 찾아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운 마음, 바른 마음, 멋진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에 대해 또는 한 친구를 미워해서 괴롭히는 친구들에 대해 미움을 지우는 힘으로 멈추게 해보았는지 보면서요. 그럼 미움을 지우는 힘으로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될지 그 말을 오늘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시작송과 함께 마음숨을 해보고 마음 동화를 해석합니다. 친구들의 구겨진 마음, 구겨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이런 일을 보았을 때 어땠는지 그럼 놀리는 친구도 놀림을 당하는 친구도 결과적으로는 이 미움에 구겨진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마음숨 그래 우리 했었지 마음춤으로 그렇게 표현했었지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반드시. 네. 우리 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모두의 시간은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권리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에게 당연히 내가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해결점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에는 이제 입술 지갑이 있습니다. 자, 미움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갈까? 바로 이런 말이 나갈 것 같아. 저리가 너랑 안 놀아. 여기 이렇게 지금 저희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는 써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저리가 너랑 안 놀아. 너는 하나도 안 예뻐. 네, 우리 7살 친구들이 충분히 할 말. 내가 내 거야. 나만 할 거야. 나부터 할 거야. 너 저리가. 네, 몰라. 너 혼자 해. 하기 싫어서 짜증나요. 저 안 해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해요. 요즘 7살 아이들이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미디어를 많이 본 5살의 인공지능 두뇌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유치원 아이들은 엄마가 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 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왜 그게 궁금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공격성이 증가하게 된 미디어의 큰 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이런 공격 성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이런 공격적인 말들이 직접 어떤 기분과 느낌을 나한테 주는지를 아이들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처가 생겨요? 계속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또 어때요? 쟤 이상하지, 쟤 문제 있지, 쟤 좀 짜증나지. 계속 그러면 그 친구가 더 이상해 보여요. 그 말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미운 말을 넘어서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도와줄게. 함께 나눠 쓰자. 우리 같이 놀이하자. 정말 멋져 너는 소중해. 이 뒤에 미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양면에 있고요. 여기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 맞게끔 번호에 맞게끔 이 그림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말들이 있는지 잠시만요. 아이고. 네, 이 미운 말을 적고 내가 원하는 미운 말을 적고 내가 또 여기에 또 고운 말을 어떻게 적을지 아이들이 직접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못 적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다른 친구들이 한 말을 그 칠판에다가 적어 보시고 또 그걸 한번 따라서 여기 써보게 해주시고 거기에 짜증나 했던 친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미워 하면은 지금은 미운 마음이 들지만 다시 놀고 싶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쟤랑 놀지 마 그러면은 같이 놀자. 너도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잖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 다시 만나서 얘기해야지. 너 때문이야. 너 덕분이야. 이렇게 바꿔서 아이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미운 말은 뭐를 다치게 해요?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거.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내 말에서 어떤 말을 선택할 건지를 아이들이 여기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게 하는 말을 동글동글동글, 내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말 표현이 아이들의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선생님들이 연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 표현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찍으셔서 키즈노트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예쁜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는 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가정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영상으로 짜집기해서 같이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언어 표현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챈트송을 불러주시고 마음숨을 통해서 마음에 힘 쑥쑥 담아주시고 마침송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주 이제 이 미움의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미움을 지우고 미움의 마음을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 마음의 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 청진기, 마음 약봉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가득 담긴 현수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동안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반은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지,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합니다.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그런 것 또한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아요. 이미 이제 아이들 7살이 되면은 저희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체 앞으로 가야 되는 취약전 아동들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실 건데요. 그때 이런 미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미움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들이 뭔지. 근데 사실은 다 보시면 말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정보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언어와 표현과 분위기로 인하여 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봐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환자는 제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지는 더 문제죠. 낫지 않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잘못된 진단으로 더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주는 진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잘 진단하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바른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의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작송에 맞춰서 마음숨을 하고 내 마음 동화를 회상하면서 오늘은 이 미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건강한 마음 의사가 되는 시간, 마음 병원을 만드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미움 현수막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지요, 선생님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막 밴드 붙여져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막, 네, 무슨 우리 막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아주 막 이렇게 좀, 예, 막 가스불로 이렇게 막 화상 입은 같은 모습이고,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긁은 모습, 여기에 막 깨어진 모습, 여기에는 막 총알이 빵빵빵빵빵빵 뚫린 것 같은 모습, 네, 여기는 돌이 던져진 모습, 네, 굉장히 딱 봤었을 때도 무슨 우리 담배 광고도 아닌데 너무 보기가 힘들 만큼 꾸깃꾸깃 뾰족뾰족 상처나고 질투에 막 저리가에 흥에 우리 미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미움이 가진 말과 표정, 폭력적인 행동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오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미움이 가지고 오는 파괴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제 영상이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 등을 같이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유아용, 여기 우리 유아용 교구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이시나요? 요런 유아용 교구로 여기 스티커를 저희가 줘요. 이 스티커로 여기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이 상처난 마음에 의사 선생님으로 진단을 하고 마음 청진기를 가지고
이제 이 마음을 막 진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상처난 마음에다가 상처, 사랑의 말, 응원의 말, 사과의 말, 위로의 말을 적어보시고 상처난 부위에 발라주고 붙여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미운 말을 했다면 청진글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에 상처 줘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쪽지를 주어도 되고요. 이 마음 봉투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 약을 만들어서 마음 쪽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비타민C 같은 걸 챙겨서 전달해줘도 좋습니다. 처방전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이연수막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는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미움의 마음은 저런 마음이야 라는 것을 한쪽 벽에다가 붙여주시고 우리가 미움의 말을 할 때 저런 마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얘들아 우리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친구들은 이유 없이 미움의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는지도 생각해보자. 그러면 미움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 친구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미움의 마음을 정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줘서 그 분위기를 없애는 힘을 가진 친구들은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미움을 지우는 힘, 미움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미움, 이 청진기와 이 약국 봉투로 병원 놀이도 좀 해보시면서 다양하게 아이들과 조금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움 마음병원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치료해 줄게요 하면서 이제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서도 네,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미움 마음병원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미움의 말을 할 때 서로 청진기를 들고 다시 고운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송과 함께 마음 숨을 쉬시고 마음의 힘 쑥쑥 외친 다음에 마음 상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움을 지우는 힘 가득하다는 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힘이 가득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마침송과 함께 칭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 미움말, 고운말의 이 효과가 어떤 건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할 때 또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키즈노트나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안내해 주시면요. 마음빛깔과 함께 가정에서도 이 미움의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습관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끼리 자꾸 다른 부모님들을 흠잡는다거나 또 자꾸 험담하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마음빛깔 부모교육에서는요, 이제 11강을 하고 나면 12강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12강에서는 그동안 마음빛깔의 전체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 11강은 우리 아이들의 창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 내가 생각했던 창의적인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편화된 내용이었다. 카더라 통신이었다. 진짜 내 아이는 창의적인가에 대한 창의 체크리스트도 해보고요.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뿜뿜 쏟아낼 수 있는 네, 창의의 본질에 대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네, 1월 13일 목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고요. 아이린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이 자세한 교육 소식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장님들 통해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마음빛깔은 12호로 정말 이제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빛나고 삶이 빛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빛깔로 정말 가치 있는 교육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 마무리하시면서요. 우리 선생님들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내 삶은 빛났었는지 내 마음은 빛났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고 새해에는 더 반짝반짝 빛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